이번 학기 초콜릿 실습을 맡게 된 윤희령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 이제 초콜릿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지, 그리고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실습할 제품들에 대한 소개와 그다음에 초콜릿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또 템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또 잠깐 해드리고, 초콜릿의 종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 이론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동영상으로 만나 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아마 좀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밖으로 이제 많이 안 돌아다니고 계실 텐데요. 이제 덕분에 이제 저도 동영상 강의를 이제 또 처음 촬영을 해봐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날 날을 한 2주 정도 이제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또 만나면 또 즐겁게 실습을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이 기초 지식을 알고 계셔야 실습에 또 빠른 적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간단하게 이론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초콜릿을 만드는 원료인 카카오의 열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게 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카카오 이 열매를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가 곧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카카오 열매는 보통 한 20에서 25cm 정도의 이제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의 기후에 따라서 수확하는 횟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2회 정도를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카카오 열매, 그죠? 카카오 포드라고 하는 카카오 열매의 아주 작은, 이제 조그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요게 카카오 나무의 꽃이에요, 꽃. 그래서 이 꽃에서 이제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이 되면서 이 열매가 과실로 해서 이제 1년에 2번 수확이 될 수가 있고, 이 카카오로 해서 만드는 초콜릿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쇼콜라 누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레, 3번 블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프랑스 말이죠. 그래서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지만 카카오의 함유량이 가장 높은 초콜릿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드림 카카오도 뭐 한 52%, 57%, 64%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다크도 마찬가지로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카카오의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쓴맛이 나는 재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쇼콜라 오레. 자, 다크하고 차이점은요, 이 밀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분유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지방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색깔도 조금 더 연해지고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맛을 가지고 있죠, 다크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이트 초콜릿. 이 화이트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의 고용분을 일정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카카오 파우더 있잖아요. 카카오 파우더가 전혀 없는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쇼콜라 블랑이라고 하는 이 화이트 초콜릿에는 코코아 파우더가 없는 대신에, 그래서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버터 성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카오 버터와 설탕 그리고 분유로 이루어진 게 쇼콜라 블랑이다, 화이트 초콜릿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열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크 초콜릿의 열량이 제일 낮을 것 같고, 그리고 밀크 화이트 순으로 해서 열량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드 카카오 해가지고요. 한국말로는 보통 한국에서 재료상으로 시킬 때는 여기 보시면 카카오 메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이 카카오 메스라고 하는 제품은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맛이 써요. 그래서 설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100% 천연 카카오 가공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다크 초콜릿 64%다 라고 하시면 나머지가 지금 한 36%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6%는 설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다른 여러 가지의 뭐 소량 이제 성분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다크 초콜릿 64%다라고 하면 100에서 빼가지고 나머지가 36% 정도가 설탕이다. 그러면 70%짜리는 30%가 설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크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조금 쓴맛이 나고요. 이 파트드 카카오는 다크 초콜릿 100%라고 보시면 되겠죠. 설탕이 전혀 없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화이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카카오 파우더 성분, 여러분들이 제과제빵 하실 때 많이 쓰시죠. 자, 이 카카오 파우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화면에서 사진으로 보셨던 거 카카오 열매 있었죠. 카카오 포드라고 하는 그 열매를 열게 되면 그 안에 커피 빈처럼 카카오 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빈을 그 참기름 짜는 것처럼 깨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 그 여기도 카카오 지방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갖다가 카카오 버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성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보통 상상을 하시는 초콜릿이 주르륵 흐르는 그 형상 있죠. 그 형상이 이 카카오 버터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포드, 처음에 그 카카오 포드를 열어가지고 카카오 빈을 먼저 빼내고 그 카카오 빈을 갖다가 압착을 하였을 경우에, 자, 여기 카카오 파우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카카오 여기 버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참기름 짜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참기름으로 나오는 버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참기름을 짠 나머지 찌꺼기 있죠. 깻목이라고 하는 거, 그 고용분을 갖다가 카카오 파우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초콜릿의 종류에 대해서 다크 밀크 화이트, 그리고 100% 설탕이 안 들어간 카카오 메스, 그리고 파우더, 버터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자, 이 커버 투어 초콜릿들을 사용을 하시려면 템퍼링이라는 방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템퍼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템퍼링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초콜릿이 굳지를 않아요. 그래서 혹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집에서 혹시 만들어 보신 학생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 준다고 집에서 초콜릿을 녹였다가 냉장고에 넣어도 냉동고에 넣어도 분명히 안에서는 굳었었는데 실온으로 뺐을 때 다시 녹아버리거나, 아니면 초콜릿 틀에다가 넣었었는데 이 초콜릿이 빠지지 않는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템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초콜릿이 완전히 굳게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초콜릿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템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온도를 얘기를 하죠. 템퍼에다가 ing를 붙였죠. 템퍼링, 온도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 자, 여기 첫 번째로 해서 순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 숫자에다가 차가운 렌자 써가지고요. 자, 초콜릿이 일단 이렇게 덩어리 초콜릿이 있죠. 자, 밑에다가 물을 약간 넣은 다음에 가열을 하면 여기 스팀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초콜릿을 녹여요. 중탕으로. 자,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직화를 해버리면 카카오 버터가 타기 때문에 재료를 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비싼 원재료를 폐기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직화는 절대 안 되고요. 중탕이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또 녹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 초콜릿을 일단 녹이세요. 자, 그러면 이 고체인 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가 녹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녹은 상태에서, 자, 여기는 이제 밑에다가 차가운 물, 자, 차가운 물을 넣어가지고 이 액체화된 이 초콜릿을 갖다가 다시 식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덩어리 초콜릿을 가열을 해가지고 녹인 다음에, 자, 녹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차가운 물을 받쳐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자, 이거를 갖다가 순행법이라고 하는 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자, 대리석에다가 내가 템퍼링을 하고자 하는 초콜릿을 부어요. 3분의 1 정도. 하고자 하는 양의 약 한 3분의 2 정도, 한 60에서 한 70% 정도를 여기 대리석에다가 부어주시고요. 자, 차가운 대리석에다가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초콜릿을 쫙 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리석이 차갑기 때문에, 자, 이 녹인 초콜릿의 온도를 대리석이 뺏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펴준 거를 다시 모아주고, 자,
아까 한 60% 정도로 여기 대리석에다 부었다 그러면 자, 볼 안에 40%의 따뜻한 초콜릿이 남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차가운 초콜릿과 볼 안에 있던 40%의 따뜻한 초콜릿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방법이 또 대리석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행법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이 소량일 때, 집에서 조금만 써도 될 때, 아니면 뭐 작업을 아주 조금만 해야 돼서 템퍼링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때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리석법 같은 경우에는 순행법에 비해서 대량으로 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량으로 사용하실 때 차가운 약 한 18도 정도 되는 대리석에다가 부어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단시간에 템퍼링을 완성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행법 두 번째 대리석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접종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접종법 같은 경우에는 자, 온도를 아까 따뜻하게 녹여가지고 한 50에서 55도 정도로 해서 녹여진 다크 초콜릿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 거기에다가 초콜릿 덩어리를 갖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도로 지금 녹여진 초콜릿이 있고 고체인 초콜릿 덩어리가 들어가니까 자, 이 온기로 인해서 얘가 녹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만드는 접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접종법도 조금 적응이 되고 나시면 굉장히 편한 방법이세요. 그래서 순행법, 그 다음에 대리석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종법까지 해가지고 템퍼링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템퍼링의 온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다크, 밀크, 화이트 이 성분들의 온도가 약간씩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이 온도의 작은 차이 같은 경우에는 다크는 아까 유지방이 안 들어가 있었죠, 분유 성분이. 그 다음에 이 밀크 같은 경우에는 분유 성분이 또 있고 화이트는 카카오 파우더가 없었잖아요. 그러한 그 재료의 차이 때문에 이런 온도의 변화가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 가장 뭐 그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게 이 다크, 밀크, 화이트 초콜릿의 이 온도들이에요. 그래서 자, 다크는 50도로 녹이고 그 다음에 아까 순행법도 차갑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27도까지 내리고 템퍼링 마지막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가 31에서 한 32도. 자, 밀크 같은 경우에는 45, 25 그 다음에 29에서 한 30. 자, 화이트 초콜릿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온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조금 더 쉽게 템퍼링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자, 요거는 머릿속에 우리가 조금 남겨두는 걸로 좀 염두에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템퍼링,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템퍼링 자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이번 학기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요 온도 자체는 머릿속에 조금 외워가지고 오시는 걸로 해서 숙제를 하나 내드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하고 직접 만났을 때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실 수 있는 정도로 2주 동안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기대를 잠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템퍼링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좀 생기느냐. 팻블룸하고 또 슈가블룸, 아까 안 굽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팻은 지방, 블룸은 꽃이 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여름에 혹시 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사 먹었을 때 내지는 여름에 조금 뭐 녹여진 초콜릿을 다시 얼려가지고 먹었을 때 다크 그 초콜릿에 펴져 있는 약간 곰팡이 같은 그런 걸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템퍼링이 안 됐을 때 팻블룸과 또 슈가블룸이라고 하는 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서 템퍼링이 안 되는 친구들이 또 이러한 예시를 보여주겠죠. 템퍼링이 안 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초콜릿의 종류, 그리고 초콜릿을 만드는 기본 원재료인 카카오, 그리고
템퍼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만난 날 저희가 템퍼링 원도 제가 질문한다고 했으니까 그 9가지 숫자는 조금 외워오시는 걸로. 자, 그리고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과 이제 이 초콜릿 실습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될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을 주고받는 그 봉봉 초콜릿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뭐 한 2.5cm 정사각형의 이제 고루한 초콜릿 크림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봉 초콜릿도 실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초콜릿을 이용을 해서 공예 제품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드를 이용한 초콜릿 공예 제품들, 그리고 이 초콜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디저트 제품도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 마들렌이라든지 초콜릿 뭐 머핀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그래서 크게 봉봉, 그다음에 뭐 디저트 제품, 그리고 초콜릿 공예를 가지고 이제 이번 한 학기를 여러분들과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실습에서 직접 만나서 재밌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그 날까지 건강하시고요.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